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굴수TV입니다. 18일 노컷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발표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통해 대한1인 강상면 종점안과 대한2인 양서면 종점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한1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경동 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지난해 5월 19일 처음으로 국토부에 제안한 변경안입니다. 이것도 이 용역업체가 2달 만에 대안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안2는 지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당초 원안입니다. 윤석열 부부 일가에 토지가 몰려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상면안을 대안1로, 당초 원안인 양서면안을 대안2로 표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평가 준비서를 보게 되면 강상면 안의 터널과 교량은 각각 9개와 15개로 표시되어 있고 양서면 안의 터널은 16개, 교량은 15개입니다. 국토부의 평가 준비서만 본다면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안은 강상면 안보다 터널을 7개가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공개가 된 준비서가 아닌 정식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는 양서면 안의 터널과 교량수는 이전과 동일했으나 강상면 안의 교량수는 15개에서 26개로 11개나 늘어났고 터널 수도 9개에서 19개로 10개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노선보다 경제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줄 알았던 강상면 안이 오히려 교량과 터널을 훨씬 더 많이 건설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한 도로 설계 전문가는 준비서에는 대략적인 수치를 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마치 전혀 다른 노선의 터널과 교량 수치를 담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서와 평가서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어서 그는 평가서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라면 강상면 안은 약 1km 지점마다 교량을 설치하고 1.5km마다 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는 정비가 되지 않는 산지에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강상면 안이 양서면 안보다 경제성과 환경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양서면 안의 터널이나 교량수를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강상면 안이 최종 확정되는 결과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애시당초 강상면으로 만들어졌다면 일단 땅 의혹은 둘째치고 만드는 과정에서 심하게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국정조사가 심히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유튜버들 중에서는 지난해 눈 침식에 초청이 된 단체의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튜버로 구성이 된 자문위원단은 자유총연맹의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해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단독으로 취재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자유총연맹 미디어분과 자문위원회에 환경구 애국순찰팀 단장 겸 유튜브 시사창고 운영자와 짝지TV 운영자 유승민 씨 등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한겨레가 공개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따르면 이봉규TV와 시사창고, 시사파이터와 너아라TV, 짝지TV와 애국순찰팀, 가로세로 연구소와 정의구역 박완석 등의 관계자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문 정부는 상대편에게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편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혈세 낭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정이 된 유튜버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